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 큐브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해 초에 고시원에서 달걀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 사건을 코로나 장발장 사건이라고 칭했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1년에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코로나 장발장 사건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간략한 개요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허윤 변호사께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지난 3월 발생한 사건인데요. 40대 남성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고시원에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계란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계란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을 했는데 네. 이 구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미 한번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재판부가 밝힌 게 이 40대 남성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라던가 예. 아니면 뭐 피해자가 정말 뭐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보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검찰이 재구형을 했는데 똑같이 1년 6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검찰 구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징역 1년의 예. 판결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예, 이따가 그 허윤 변호사께도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볼 텐데 일단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생계형 절도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 뭐 이제 다른 범죄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있긴 한데요. 오창석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재판부의 결정을? 네, 일단은 사실 한 사회 구성원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개인, 인간인 것이죠. 근데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을 할 때도 방역에도 초점을 맞추지만 결국 자영업자와 민간 생활자들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예. 그러니까 단계를 극단적으로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하면 모두 다 죽어난다. 네. 차라리 코로나에 걸려서 죽든 가게가 망해서 죽든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계형 범죄가 더욱더 빈번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예. CJ 전 회장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 과연 마약 범죄와 이런 생계형 범죄가 비슷한 형량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심각한 재산상의 뭐 손해를 끼쳤다거나 예. 그런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이 달걀 18개가 고작 한 5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법원은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달걀을 하나 훔치든 18개를 훔치든 누범이고 또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고 또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형량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을 보는 분들 중에는 이게 비단 이 사람만의 책임이겠는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사안 아니겠냐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실 달걀 18개 정도면 어디서 뭐 구청이라든지 뭐 역사 주변에 노숙인을 위한 뭐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으로 그것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되어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심각하게 뭐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라면은 예.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단순한 끼니 해결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국민들도 물론 범죄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예. 이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예, 허윤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늘 징역 1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네. 사실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2년 이상 선고가 돼야 되는 범죄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뭐 특가법에 따라서 2년 이상 선고가 돼야 되는 범죄인데 예. 검찰도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하고 1년 6월을 구형을 했고요. 예. 재판부도 오늘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장량감경을 해서 1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예. 법에 명확하게 벌금형 없이 실형을 선고하게끔 규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그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배제하고 마음대로 판결을 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예.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이 법이 문제라는 것이지 이 예. 재판부의 판결이나 아니면 검찰의 구형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형평성 얘기가 나와서 그럼 그거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타 범죄 혐의들과 뭐 재판 선고, 뭐 구형 이런 걸 다 비교해서 보자면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너무 좀 오바스럽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적용이 된 게 이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예. 이제 이 특가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뇌물죄라던가 아니면은 뭐 뺑소니, 보복 범죄 이렇게 죄질이 안 좋은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하겠다라는 이제 법률인데요. 예, 예.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절도죄에 관한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가법 제 5조의 4를 보면 이 절도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3번 절도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받은 이후에 예. 반성하지 않고 3년 이내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제 4번째 범죄인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따라서 이제 선고를 한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라던가 아니면 범죄 액수라던가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예. 뭐 장난 삼아서 아니면 재미 삼아서 수억 원을 절도를 한 사람과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빵을 훔친 장발장 같은 사람이 예. 3번 절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갔다 오면 예. 4번째는 일률적으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아니냐 뭐 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뭐 지적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제 외신 기자가 이번 사건을 누구랑 비교를 하느냐? 손정우 사건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웰컴 투 비디오 사건 다들 기억나시죠? 손정우 사건과 비교해서 꼬집기도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평론가님? 일단 비슷한 형량이 나와서 사실 외신 기자들이 보고 또는 사실은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형량이 나올 수가 있느냐. 또 예. 최근에 손정우 같은 경우는 미국 30대 남성이 비슷한 일을 저질렀어요.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예. 만들었는데 징역 7,200개월 600년형을 받았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제 형량이라든지 형량을 적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네.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나와 버렸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미법이니까 이 형량을 누적해서 다 채워서 이제 넣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법계를 따라서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가장 센 형량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처벌 형량과 형량 기준, 형량 적용 방식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나 외신 기자가 보기에도 어떻게 똑같은 사안도 아닌 훨씬 더 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형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진짜 감옥에 가서 징역을 실형으로 살 문제냐라는 건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죠. 예, 뭐 저희가 이제 이쪽에 좀 비중을 둬서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 실형받은 이모 씨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통장을 빌려준 적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 건의 범죄에 이미 연루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뭐 물론 그 영국 BBC 특파원의 얘기 자체가 뭐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예. 사실 이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량이 구형이 되고 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뭐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급하신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인데요. 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된 이제 계좌를 이제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넘겨줬습니다. 물론 넘겨주면서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본인 명의 통장에 피해자의 550만 원이 송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또 그걸 가로챘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제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 중에 하나고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퇴직금이라던가 아니면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자살한 사람들도 이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단순한 인출책, 돈을 뽑아서 전달해 준 사람 이렇게 단순한 인출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인출책의 범죄를 넘어서서 통장을 대여를 하고 중간에 돈을 가로챘다라는 거는 예.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나왔고
뭐 그렇기 때문에 40대 남성에 대한 뭐 1년 6월의 구형이라던가 징역 1년의 선고라던가 이런 게 뭐 가중처벌이다 아니다 뭐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헌재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지법이 그렇게 했는데 생계형 절도범에게까지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고 징역형만을 적용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평론가님? 네, 일단 울산지법의 내용 좀 살펴보자면요. 2019년 6월입니다. 딱 1년 전 정도인데요.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3차례에 걸쳐서 9만 원 정도의 아이스크림을 이제 절도한 혐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개수 뭐 90개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 밖에도 8월에도 주점 앞에서 이제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이 취객의 지갑에서 현금 48만 원, 뭐 4만 원 상당의 향수를 훔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자와 스팸도 훔친 적이 있어서 일단 누범이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범이 됐다 하더라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판결을 내릴 때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앞으로 이런 생계형 절도에 대해서 과연 감옥에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 실형을 설계한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실형을 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실제 집행을 하지 않고 노역이나 사회봉사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벌금형을 내려도 이렇게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실형을 살지 않게 해달라라고 자신들이 법을 판결할 때 이 법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달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코로나19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칭했는데요. 이 코로나19 상황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계형 범죄들은 더 늘어날 것 같고 이와 관련된 재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헌재 위헌 심판을 제청한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19가 단시간에 끝날 것은 아니고요. 지금 뭐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뭐 일각에서는 뭐 올해 말 내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비관적인 분들은 뭐 내후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서민들은 그 생계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쳐야 되는 뭔가 먹을 거를 훔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그 경우에 대해서 뭐 이전에 3번 이상의 뭐 범죄를 저질렀다, 절도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뭐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사회봉사나 노역에 처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실형을 살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적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